가장 힘든 순간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연령이 어릴 때, 소아 환자, 아기들일 때가 보호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첫마디로 띄어야 할까, 이거부터가 이제 막막해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장기구독 코디네이터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조금 한 톤 업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너무 이렇게 방뜰 수가 없어서. 수가 없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구독 코디네이터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사실 처음 접했거든요. 저희는 뇌사 추정자가 뇌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장기를 득해서 구독을 해서 장기 이식을 대기하시는 수혜자분들한테 연결해 드리는, 한마디로 저희는 이 뇌사 추정자와 보호자들을 보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사자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세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가 아니라 네네. 저는 좀 아카데믹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100% 자유의사이시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압박이라던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밀쳐져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설득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선택은 이제 가족분들의 몫이다라고 이제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뇌사로 추정되는 그 가족분들한테 수혜자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의 일부를 누구한테 기증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 빨리 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결정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은 마음이 들더라도 왜 나한테 푸시하지?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예요. 혹시나 부담으로 느끼거나 네. 아니면 억지로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주로 반응이 처음엔 어떠세요? 너무 다양해서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화를 내세요? 네. 사실 뇌사라는 게 머리를 크게 다친 경우가 가장 많죠.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가족분들은 로와 병에 빠진, 갑자기 생사의 딱 갈림길에 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장기 기증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좀 폭력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선순위 보호자인 거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화를 내셔도 되죠. 근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뇌사 추정자의 가족들한테 어떤 기대나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보단 이 업무에 발을 들인 의료진들에게 교육하고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말아라.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상처받아서 내린 결론이에요. 네. 자녀를 먼저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 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가 하셨던 그 따님 발에 입맞춤이었어요. 정말 발에다 입을 맞추시면서 잘 갔다 와, 수술방에 잘 들어가, 그리고 엄마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라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침대를 밀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 딸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데 너무 이거를 그냥 슬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또 갑작스럽게 나에게 장기 기증을 물어보니까 뭐 화를 내시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이 뇌사가 맞다면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이제 심장까지도 멈추는 심장사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혈액순환이 멈춰지는 순간 한마디로 그때부터 장기는 괴사가 되는 거잖아요. 뇌는 죽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뇌사에서 깨어날 가능성을 보호자가 차단해버리는 건 아닌지 뇌사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같은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2번을 검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굉장히 그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뇌사인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나라에선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만약에 제 가족이 이제 장기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 그러니까 제 엄마의 몸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제일 궁금해 하세요. 저는 강조하는 얘기가 일반 고인분들이랑 똑같은 그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수술장에서 장기 기증을 하시게 되면 가슴에서부터 약간 이제 하복부까지 일자나 아니면 십자가 모양의 수술 자국은 남고 다 봉합을 하지요. 그래서 수술 자국을 가려드리고 깨끗이 씻어서 안치실에다 모셔다 드리고 염하고 입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똑같이 거치시면 돼요. 뭐 수술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난도질 당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좀 보니까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다. 좀 그런 통계를 보면서 저희는 많이 공부를 하죠. 거부를 하셨다면 왜 거부를 하셨을까? 거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체 훼손이라던가 잘못된 정보, 편견이거든요. 장기나 조직 기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압박이 들어옵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니? 유족들한테 정말 예우를 잘하고 있니? 내사 장기 기증자 분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너희가 다 하고 있니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그런 체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수많은 분들을 좀 오래오래 기억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추모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 코디네이터가 쓰는 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기증이 끝나면 그 기증 후 스토리에다가 글을 몇 자 남기거든요. 저의 이제 이분과의 마지막 그 인사. 뭐라고 남기세요? 너무 많이 힘들지 않으시기를, 또 너무 많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겠다. 그게 저의 좀 의식 같은 거예요. 슬픈 감정이 저한테도 아무래도 남아있잖아요. 그 감정을 이제 털어버리고 다른 가족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